안녕하세요.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않으셨죠? 바람난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솔직히 남편 죽고 재혼이라도 해볼까 생각해봤지만 우리 집 순돌이가 있어서 재혼까지는 가지 않았네요. 워낙에 듬직한 녀석이라 그런지 남정네 없이도 순돌이와 함께 살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살아온 지가 어언 7년째랍니다. 새끼 때 입양해서 키워온 게 엊그제 같은데 순돌이와 함께 생활한 지가 7년이나 흘렀다니. 그 사이 순돌이도 어엿한 수컷개가 다 되었지요. 요즘엔 한겨울이라 그런지 바깥에 생활하는 순돌이가 안쓰러울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마당에서 묶어놓고 키웠던 순돌이를 추운 겨울이 될 때쯤엔 거실로 데리고 와서 함께 생활했죠. 그러다가 따스한 봄이 오면 다시 순돌이를 마당에 내놓았네요. 혈통 있는 백구이고 진돗개라고는 하지만 워낙에 바깥에서 용변 보는 걸 좋아하는 습성 때문에 제가 안에서 꼭 키우고 싶어도 사실 그게 쉽지는 않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에만 살짝 집안에 들여놓고 생활하고 있었지요. 아무튼 한겨울이고 한파라서 너무나도 추웠는데 우리 순돌이와 집안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자니 옆구리도 허전하지 않으면서 정말이지 포근하고 따뜻하더라고요. 이래서 저 또한 개를 키우는 게 아닐까 생각해요. 다른 분들도 그렇겠지만요. 가끔은 한 번씩 산책을 시켜야 하는데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미세먼지는 또 왜 이렇게 심한지. 사실 제가 비염이 심해서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많은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산책도 잘 못 시키고 매일 집안에서만 지내는 순돌이가 가끔은 안쓰러울 때가 많았답니다. 그럴 때마다 순돌이를 쓰다듬으며 간식을 주곤 했는데 이 녀석이 그것도 나쁘지 않았는지 갑자기 제 뺨을 막 간지럽히더라고요. 꼭 살아생전 우리 남편같이 뭐해요. 아무튼 이 기분에 저 또한 우리 순돌이를 키운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당시 가까운 친척 결혼식이 있어서 아침부터 서둘러야 했죠. 그런데 정말이지 오늘은 겨울인데도 날씨가 왜 이렇게 푹하고 화창한지. 미세먼지도 없고 화창해서 이런 날이라도 순돌이를 바깥에 놔두며 일광욕 좀 시키고 공기 좀 쐬어야겠다 생각했답니다. 그렇게 마당 한켠에 순돌이를 묶어두고서 집을 나서려고 대문을 여는데 아니 이놈의 대문이 또 말썽이지 뭐예요. 틈만 나면 자꾸만 고장이 나는 통의 대문을 그냥 통째로 바꿔야 하나 생각이 들 정도였죠. 글쎄 대문이 문도 잠글 수 없이 망가져서 어떻게 대충 끈으로 잠그다시피 하고 나가게 되었답니다. 어차피 우리 집 마당엔 늠름한 순돌이가 떡하니 지키고 있으니 도둑이 들 수 없으리라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결혼식에 늦기 전에 빨리 가야만 했고 암튼 그렇게 순돌이를 믿고 저는 집 밖을 나섰지요. 결혼식장 가서 오랜만에 친척들도 만나고 좋았네요. 결혼식 뷔페에 우리 순돌이가 좋아하는 편육이 보이길래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다가 좀 쌌답니다. 집에 가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순돌이에게 줄 욕심에 아주 조금 쌌네요. 어느덧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에 올랐고 버스에 내려 집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웬 트럭이 횡하니 제 옆으로 지나가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트럭 뒤에 우리 집 순돌이와 비슷한 백구 한 마리가 있었고 지나가는 제 쪽을 보고 와랄랄 짖는데 저는 속으로 순돌이와 참 많이 닮았다 생각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순돌이는 아닐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집으로 와서 문을 여는데 아니 대체 이게 뭐야? 분명히 아까 나갈 때 끈으로 대문에 고정하고 나갔었는데 그 끈은 다 풀려져 있고 대문이 활짝 열려져 있지 않겠어요? 게다가 마당에 있어야 할 순돌이는 온데간데없고 보이지가 않았답니다. 아니 그럼 좀 전에 지나간 그 트럭이 우리 순돌이가 맞다는 생각이 들지 뭐예요. 순간 순돌이를 도둑 맞았다는 생각에 놀란 저는 허겁지겁 경찰에 신고부터 했는데 저보고 반려동물 등록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제가 우리 순돌이 등록을 지금껏 미뤄왔다는 걸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등록을 안 해서 우리 순돌이를 쉽게 찾을 수가 없던 거였죠. 사실 그때만 해도 잃어버릴 일 없어서 내가 버리지 않는 한 등록 안 해도 되겠지 생각했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이야. 경찰이 다짜고짜 동물 등록했냐고 물어보는 통에
저는 그냥 방금 찾았다고 얼버무리며 전화를 끊었답니다. 왠지 혼자 찾아봐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전 다시 밖으로 나가서 트럭이 지나간 자리에 서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으려니까 우리 동네 남정네인 김씨가 대뜸 저보고 걔 잃어버렸냐고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댁이 그걸 어떻게 하냐고 물으니 그러지 않아도 좀 전에 우리 집 개랑 비슷한 개 한 마리가 트럭에 실려가던 걸 자신도 봤다고 하지 뭐예요. 그리하여 전 그럼 우리 순돌이 어디로 갔냐고 물으니 갑자기 김씨가 폼을 잡으며 저보고 맨입으로 알려달라는 거냐고 하지 않겠어요? 너무나 어이없어서 그럼 뭘 원하냐고 물으니 손가락 5개를 편 뒤 5장만 달라면서 저한테 10,000원짜리 5장 주면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저 양반 또 화투판에서 돈 잃어서 괜히 나한테 깨평이나 뜯어가자는 신보 같아 보였죠. 김씨 저 사람은 동네에서 늘 소소한 화투판에 안 끼던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매번 딱인커녕 돈을 잃어서 깨평 달라고 떼쓰는 것은 기본이고 그 깨평 가지고 한 판 더 치자고 하는 뭐 그런 남정네였답니다. 보니까 그날도 화투 쳐서 돈 잃고 저한테 우리 집 순돌이를 목격한 담보로 돈 5만 원을 달라고 하던 거였죠. 들었고 치사했지만 당장 순돌이를 찾아야 했기에 다행히 주머니에 있었던 꼬깃한 5만 원을 전해주니 손가락으로 지나간 자리를 가리키며 저쪽 사거리에서 아까 그 트럭이 우회전했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무작정 택시를 잡아 타고서 우회전한 뒤 김씨가 말한 그 길로 쭉 달려달라고 말했어요. 혹시나 우리 순돌이를 실어간 트럭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트럭에서 순돌이를 목격한 시간과 지금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났기에 계속 달리다 보면 순돌이를 찾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렇게 택시 미터기는 올라가고 집에서는 점점 멀어져가며 계속 택시를 타고 달려도 순돌이가 지나간 흔적을 찾기엔 역부족이었죠. 그때 문득 든 생각이 허겁지겁 순돌이 찾으려 나오려다가 제가 집에 지갑이든 가방을 두고 나온 걸 깜빡했죠. 보니까 핸드폰도 두고 나왔네요. 지금 핸드폰도 없고 돈도 없는데 이 택시비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집까지 다시 가달라고 말하니 택시 아저씨가 저를 보고 아무 말 없이 은큼하게 웃더라고요. 아니 이 웃음은 뭐야 대체? 그 웃음이 기분이 나빴죠. 그렇게 집 앞에 다다르고 저는 집 안에서 돈 가지고 나오겠다고 말하니 택시기사 아저씨가 갑자기 제 팔을 잡으며 자기를 뭘로 보냐며 어디서 나이 먹고 수작이냐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물으니 아니 오늘 하루 종일 쓸데없이 자기 택시 타고 돌아다닌 것도 모자라 이제는 택시비도 안 내고 내빼려 하냐고 하길래 저는 정말 여기가 우리 집이고 지금 바로 돈 가지고 나온다고 말해도 이 아저씨는 못 믿겠다며 같이 내리자고 하더라고요. 어이는 없었지만 할 수 없이 그 택시 아저씨를 데리고 집 안으로 가서 지갑이든 가방을 찾아 돈을 드리려는 그 순간 그때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는 허겁지겁 핸드폰을 받아드니 순돌이를 데리고 있다면서 찾고 싶으면 어디로 오라는 전화였죠. 웬 50대 남정네의 목소리였는데 일단 순돌이를 찾아야 했기에 그 택시기사 아저씨에게 전화 속에서 말한 장소로 다시 가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1시간쯤을 달리니 목적지인 그곳에 여기저기 개 짖는 소리가 아주 말도 못하더라고요. 무슨 외딴 곳에 위치한 개농장 같은 곳이었답니다. 저는 아무래도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아 택시 아저씨에게 여기까지 온 택시비 더블로 드릴 테니까 저 안으로 같이 좀 가달라고 말하니 택시 아저씨가 처음에는 좀 고민을 하나 싶더니 좋다며 저와 같이 개 짖는 농장 쪽으로 같이 걸어서 도밍을 했답니다. 그렇게 그곳에 다다르니 정말 많은 개들이 우리에 갇혀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정말 손쉽게 우리 집 순돌이를 곧 찾을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개농장 안에서 몇 발자국 발을 딛는 그 순간 아까 전화기 속 목소리에 웬 50대 남정네가 저보고 대뜸 순돌이 찾으러 왔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다고 하며 대체 여기에 왜 우리 집 순돌이가 있냐고 물으니 그건 알 필요 없고 순돌이를 가져가고 싶으면 돈 100만 원을 내놓고 가라고 하지 않겠어요?
너무나 어이가 없었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지. 그래서 우리 집 개를 주인인 내가 데려간다는데 왜 돈을 내야 하냐고 물으니 댁이 주인이 맞다면 저보고 글쎄 그럼 직접 찾아서 데리고 가라는 거였어요. 저는 자신 있었죠. 7년이나 같이 살았는데 가족 같은 우리 집 순돌이를 제가 못 알아보겠어요? 그렇게 그 개농장에서 우리 집 순돌이를 찾아 부르기 시작했죠. 그런데 우리 안에 갇혀있던 개들이 거의 다 우리 집 순돌이처럼 백구였고, 아니 왜 이렇게 다 여기저기서 지저대던지. 다 지저대니 순돌이 찾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답니다. 그걸 알아챈 개농장 주인인 그 남정네가 보니까 순돌이 못 찾을 것 같은데 1분 내로 못 찾으면 영영 순돌이를 못 볼 거라는 그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는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니 어디 한번 해보라면서 어차피 등록도 안 한 게 신고해봤자 그 신고는 무용지물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혀서 같이 온 택시기사 아저씨에게 뭐라고 말 좀 해보라며 좀 도와달라고 툭툭 치니 그 택시기사 아저씨는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자기는 여기까지만 들어오는 거 아니었냐면서 이제 그만 가보겠다면서 알아서 하라는 듯 빨리 택시비나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아까 약속한 따블로요. 어이가 없었지만 하는 수 없이 택시비 따블로 주고 그 택시기사 아저씨는 보냈답니다. 이제는 저 남정네와 저만 단둘이 남았네요. 남정네는 저보고 이제 30초 남았다면서 순돌이 못 찾으면 영영 못 본다고 하기에 저는 촉박한 마음에 우리 순돌이를 막 부르기 시작했죠. 그때였어요. 우리 안에 갇힌 개들 틈 사이로 순돌이로 보이는 개 한 마리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다시 봐도 영락없이 우리 집 순돌이였답니다. 그래서 전 그 남정네에게 저 개가 우리 집 순돌이라고 말하니 그럼 가져가라면서 대신에 아까 말한 것처럼 돈 100만 원을 내고 가라네요. 그 말에 전 이런 도둑놈 같은 게 어디서 돈 100만 원을 내놓으라고 말하냐며 당장 경찰에 신고한다고 말하니 그럼 그러라면서 어차피 이 개는 자기 개라며 여기는 순돌이가 없다는 식으로 말을 바꿔 말하더라고요. 저 남정네의 자신 있는 저런 모습을 보니까 저도 제가 순돌이가 우리 집 개라는 걸 증명해낼 방법이 딱히 없었답니다. 여긴 개농장이고 경찰이 와서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고 물으면 저 개가 우리 집 개라고 증명하기엔 뭔가 부족해 보였어요. 앞서 말했듯 순돌이를 등록도 안 해놨으니까요. 그래서 전 하는 수 없이 그런 금액을 좀 더 깎아줄 수 없냐고 하니까 갑자기 이 남정네가 저를 위아래로 기분 나쁘게 훑어보고는 좋다며 50만 원으로 깎아줄 테니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겠냐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채널은 바람난 사연 채널입니다. 저는 너무나 불쾌한 나머지 대체 뭘 시킬 거냐고 물으니까 저보고 여기 우리 안에 있는 개똥들 죄다 치우래요. 웬일이니 개똥을 치우라니. 더럽고 치사했지만 50만 원이 어디예요. 50만 원이나 깎아준다는데 우리 순돌이를 찾기 위해서 저는 이를 꽉 물고 개똥을 치우기 시작했죠. 그렇게 다 치우고 난 뒤 저는 그 남정네에게 50만 원을 건네려고 하는데 왠지 넋석주기가 뭔가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순돌이를 먼저 저 우리에서 꺼내주면 돈 50만 원을 준다고 했죠. 그랬더니 이 남정네가 잠깐 생각하나 싶더니 좋다면서 순돌이를 꺼내왔고 저는 순돌이를 안으며 다친 데 없나 여기저기 살피기 시작했답니다. 그랬더니 순돌이가 저를 보고 반갑다는 듯 와라라며 짖더라고요. 저는 이제 순돌이를 데리고 집으로 갈 생각에 나머지 50만 원을 그 남정네에게 건네려고 하는데 갑자기 순돌이가 날아오르듯 그 남정네를 앞발로 밀쳐버리니 그 남정네가 뒤로 확 자빠 넘어지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이거다 생각하며 순돌이를 잡고 냅다 그 개농장에서 도망쳤어요. 순돌이와 그 개농장에서 도망치며 나오는데 그 남정네는 어느새 우락부락한 불독 같은 개 한 마리와 같이 순돌이와 저를 쫓기 시작했죠. 저는 무작정 순돌이와 뛰고 있는데 이러다가 얼마 못 가 저들에게 잡힐 것만 같았답니다. 그런데 저 앞에 아니 글쎄 아까 간다던 그 택시기사 아저씨가 아직 안 가고 도로에 정차해 있지 않겠어요? 얼핏 보니까 제가 오늘 건넨 택시비들을 기분 좋게 세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 때문에
오늘 아주 돈 쉽게 벌었죠 뭐. 그래서 전 냈다 그 택시에 다시 올라타서 우리 순돌이까지 뒷좌석에 꾹꾹 밀어넣은 뒤 그 택시 아저씨에게 빨리 가달라며 우리 집으로 다시 가달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택시 아저씨가 큰 개가 뒷좌석에 탄 게 못마땅했는지 이번에도 따블로 줄 거냐는 말에 따블 같은 소리 한다며 그냥 나오는 요금만 딱 지불한다고 말하니 자신도 무안했는지 약간의 헛기침을 하더니 그대로 출발을 했답니다. 어느새 저희를 따라왔던 그 불독과 그 남정네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드디어 택시를 타고서 집에 도착했고 저는 숨을 몰아쉬며 이 늦은 시간에 동물병원을 당장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 순돌이를 빠른 시일 내에 등록하기 위해서였죠. 다행히 한 곳이 늦게까지 운영했고 그곳에서 바로 등록을 했죠. 그리고 저는 다음날 바로 그 개농장을 신고했답니다. 그 개농장이 어떻게 됐는지는 전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망가진 대문도 다시 튼튼하게 고쳤네요. 추운 겨울날 하루 종일 고생했을 우리 순돌이를 생각하니 어찌나 가슴이 미어지던지 저는 순돌이 먹이려고 닭 한 마리 사와서 백숙을 해줬답니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너무나 잘 먹더라고요. 저는 그런 순돌이를 껴안고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바로 이 느낌이에요. 서방 같으면서도 포근하고 따뜻한 이 느낌. 이 느낌 때문에 제가 순돌이를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거든요. 순돌이가 제 인생에서 사라진다면 저는 너무나 우울할 것만 같아요. 그렇게 순돌이를 껴안고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누군가 대바람부터 초인종을 눌러나가 보니 아니 며칠 전 그 택시기사 아저씨 아니겠어요? 그래서 택시비는 다 지불한 걸로 아는데 무슨 일이시냐고 물으니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다름이 아니라 혼자 사는 과부 같은데 자긴 어떠냐고 대뜸 묻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건 또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 자기도 사실 호랍이라면서 보니까 외로워서 개 데리고 혼자 사는 것 같은데 그만 이 생활 청산하고 자기랑 같이 살아보자는 말에 저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며 대문을 쾅하고 닫아버렸답니다. 아주 돈독은 제대로 올라서 얼마나 따블을 외치던지 그날로 더 알아가고 싶을 것도 없이 정이 뚝 떨어졌거든요. 저 아저씨보다야 우리 집 순돌이가 100배 낫죠. 아무튼 이 추운 겨울날 이렇게 순돌이와 예전처럼 따스하게 지낼 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한 지금이네요. 화투판에 미친 김씨나 따블만 외치는 택시기사 아저씨나 개농장을 운영하는 사기꾼 같은 그 남정네보다야 우리 집 순돌이가 아무렴 더 낫지 싶답니다.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바람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